안녕하세요. 오늘 좀 재밌는 상상을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2030년,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한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자, 2030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건 과연 뭘까요? 이 질문이 좀 크게 느껴지시죠? 근데요, 지금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내놓으면서 말 그대로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막강한 자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 사이의 따뜻한 공동체 의식일 수도 있겠죠. 또 어쩌면 모든 걸 최적화하는 코드일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실제 도시들을 바꿔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잠깐 세계 여행을 떠나보시죠. 미래를 향해서 정말 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새 도시를 만나볼 텐데요. 각자 어떤 철학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지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뉴욕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여전히 자본주의의 심장 같은 곳이죠. 월스트리트에선 AI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첼시의 고급 레스토랑에선 실험실에서 키운 스테이크가 새로운 미식 트렌드가 됐어요. 모든 게 자본의 힘으로 정말 쉴 새 없이 혁신하는 도시. 그게 바로 2030년의 뉴욕입니다. 자, 이번엔 베를린으로 가볼게요. 여긴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이 도시의 주인은 자본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예요.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이런 구호 아래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투기 세력으로부터 주거권을 되찾았죠. 그러니까 속도나 효율보다는 함께 가는 연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여행지는 싱가포르입니다. 여긴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운영 체제, 그러니까 OS처럼 움직이는 스마트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와 코드가 교통, 에너지, 행정, 뭐 하나 빠짐없이 모든 걸 최적화해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는 거죠. 자,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뉴욕의 혁신도 좋고 베를린의 연대도 의미 있고 싱가포르의 효율도 탐나죠.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볼 수는 없을까요? 기술의 편리함과 공동체의 따뜻함, 그리고 사회적인 안전망까지 결합하려는 시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모델이 바로 이 기본사회 청사진입니다. 이건 2030년 서울의 미래를 상상한 하나의 시나리오인데요. 아주 독특하고 흥미로운 철학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 철학이 뭐냐? 바로 먹사니즘입니다. 이름이 참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무슨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기 전에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거죠. 이 생각이 2030년 서울의 모든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 됩니다. 그럼 이 먹사니즘을 어떻게 현실로 만드느냐? 바로 이 세 가지 기둥으로 받쳐주는 겁니다. 첫째, 기본소득. AI 때문에 일자리가 불안정해져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고요. 둘째, 기본주택. 더 이상 집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금융. 사업에 실패하거나 힘들 때 낮은 이자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공공금융 시스템이에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는 셈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예전에는 소득은 무조건 노동으로, 집은 내가 사야 하는 투자 상품, 금융은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이 모델에서는요, 기본소득이 소득의 한 축이 되고, 집은 투자가 아닌 권리가 되고, 금융은 공공의 안정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자, 이런 큰 그림들을 봤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봐야죠. 과연 이런 정책들이 우리 일상생활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2030년 평범한 시민의 하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5? 이 숫자가 뭘까요? 바로 주 4.5일 근무제입니다. AI와 자동화 기술이 힘든 일을 대신해주면서 가능해진 거죠. 2030년에는 아마 월요병이란 말이 사전에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금요일 오후부터 여유롭게 주말을 시작하는 삶, 생각만 해도 좋지 않나요? 가정의 모습도 많이 달라져요. 한 젊은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생 기본소득이 나오니까 분유값, 기저귀값 걱정할 시간에 아이랑 눈 한 번 더 맞추게 돼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예요. 육아가 더 이상 개인이 짊어질 부담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투자하는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기술이 우리 일자리를 다 뺏어갈 거라는 걱정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선 좀 다릅니다. 한 전통시장 상인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내 AI 비서가 재고 관리부터 손님들 취향까지 싹 다 분석해주니까 나는 그냥 최고의 김치를 만드는 데만 집중하면 돼요. 덕분에 시장에 다시 사람들이 북적여요.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서 오히려 골목상권을 살려주는 거죠. 우리가 매일 하는 장보기 풍경은 또 어떨까요? 자, 2030 당신의 장바구니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AI가 내 건강 상태에 맞춰 추천해준 주간 식단이 있고요. 환경을 생각한 저탄소 배양육 스테이크도 담고 동네 스마트팜에서 갔다 온 신선한 채소도 빠질 수 없죠. 이 모든 건 자율주행 로봇이 문 앞까지 착 배달해줍니다. 정말 편리하겠죠? 자, 이렇게 일상이 바뀌다 보면 결국 우리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단순히 무엇을 하는지가 달라지는 걸 넘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었잖아요. 생존의 문제였죠. 그런데 기본 사회가 이런 기본적인 생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일까? 이런 더 높은 차원의 질문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의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주고 정치는 그 위에서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기술의 혜택이 특정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쓰이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 그게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는 거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부터가 시작일 겁니다. 만약 기술이 우리의 모든 생존 문제를 해결해주는 미래가 온다면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남기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